네, 오늘은 2%의 경제TV로 함께합니다. 이화종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증시는 오늘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 1% 넘게 하락 출발을 했고요. 장 내내 마이너스 구간에서 완만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57% 떨어진 2704.48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81% 떨어진 852.79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부 석유 관련 업종하고 해운 업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삼성전자가 1.60% 떨어져서 73,700원에 마감이 됐고, 카카오는 마이너스 3.16,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이너스 3.94, 현대차는 마이너스 3.55%였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HMM, 카카오뱅크가 2에서 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어떤 악재가 작용한 걸까요? 우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긴장고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이슈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닌데, 지난 주말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긴장을 높이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들한테 오는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일단 알려졌고요. 네. 영국의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과거 나치 독일에 빗대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연합 중심 국가들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네, 그 밖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심각한데, 올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 횟수가 6회에서 7회로 1회 증가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증시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네.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라고 읽으면 되나요? 22가 네. 사전 예약이 오늘 시작이 됐다고요? 네. 언제나처럼 이제 사전 예약을 할 때 뭐 조기 품절이 됐다, 뭐 사은품이 있다, 할인해준다, 이런 기사가 넘쳐나죠. 네네. 네, 오늘이 갤럭시 S22 사전 판매 첫날인데 네. 오전 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 구매자들이 몰려서 공식 사이트 접속이 지연이 됐고, 뭐 일부 한정 모델은 뭐 품절이 되기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일부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런 제품 출시 초기에 수요가 몰리는 건 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제품이 딱 나왔을 때는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기는 하는데, 네. 저희가 뭐 앞서 일부에서도 이 중국 현지에 계시는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이제 중국 현지에서 이 삼성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이 중국에서는 이 삼성 휴대폰의 점유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네. 삼성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폰이라는 건 맞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서 뭐 세계 1위다, 2위다 이렇게 정할 때 기준이 판매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점유율을 20%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보면 애플이 한 16%, 그 뒤로는 중국 폰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샤오미나 오포, 비보 이런 폰들이 10에서 한 15%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다른 회사들은 최근에 이제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성장이 없이 한 20%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일단 그게 문제고, 두 번째로 이제 판매 대수가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서 순위를 다시 잡아보게 되면 애플이 한 40% 정도로 압도적인 1위가 돼요. 네. 삼성은 그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잡게 되면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애플이 전 세계 시장, 스마트폰 시장의 75%를 차지하고요. 삼성은 한 1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삼성이 휴대폰을 개수로는 더 많이 파는데 이익의 대부분을 애플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2가 플래그십 폰, 그러니까 비싼 모델이라는 건데 요즘 갤럭시 S 시리즈가 최근 출시 기준으로 보면 3천만 대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많긴 하죠. 3천만 대 그러면. 네. 근데 한때는 삼성전자가 7천만 대를 팔았던 회사거든요.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아이폰이 몇 대를 파냐 하면 1억 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삼성은 이런 비싼 폰보다는 중저가 폰을 많이 파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칩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 AP 칩이라고 휴대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칩이 있습니다. 이제 PC로 말하자면 CPU에 해당이 되는데 삼성은 이 엑시노스라는 이름의 AP 칩을 독자 생산합니다. 근데 이제 경쟁 칩이랑 비교를 하면 그래픽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AMD라는 미국의 유명 칩 제조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능이 실망스러웠으면 칩 발표를 하면서 성능 수치를 아예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을 해보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이 판매 대수라는 외형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굉장한 위기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을 라이벌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지만 현재 뭐 칩 성능이나 플래그십 판매 규모, 고객 충성도, 뭐 판매 이익 이런 걸 놓고 보면 애플의 절대적인 우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이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 숙제들이 좀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은 대출 소식입니다. 뭐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야 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요? 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이렇게 5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 수준이 6%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가요, 연 4.060에서 5.7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하고 비교했을 때 한 40일밖에 안 지났는데 최고 금리가 0.792%포인트나 상승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보면 연 3.580에서 5.2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최소 0.5%포인트 인상한다고 예측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되면 올해 대출금리는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예상대로 오르면 연말에는 1.75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올해 후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봤을 때 뭐 6% 중반에서 후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